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 버터밀크 팬케이크. 버터밀크 팬케이크는 전형적인 미국식 폭신폭신한 팬케이크입니다. 보통 두세 개를 쌓아 올리고 메이플 시럽이나 테이블 시럽, 버터를 얹어 먹습니다. 반죽의 버터밀크가 베이킹 소다와 반응하여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특정 반응으로 이산화탄소 기포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팬케이크의 높이를 높이고 속을 부드럽고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듭니다. 버터밀크 자체는 원래 버터를 휘젓고 남은 액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판매되는 대부분의 버터밀크는 배양된 것으로 일반 우유에 박테리아를 넣어 신맛을 낸 것입니다. 미국식 팬케이크는 19세기 동안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1931년에 출시된 비스퀵은 물이나 우유만 섞으면 되는 마른 믹스 형태로 팬케이크 반죽을 미국 전역의 필수 비축 식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가정 요리사들은 반죽을 몇 분 동안 휴지시킵니다. 밀가루가 수분을 흡수하고 기포가 형성되어 더 폭신폭신한 팬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버터밀크 팬케이크는 종종 베이컨, 토스트, 달걀, 소시지와 같은 다른 음식들과 함께 제공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2. 크레이프. 크레이프는 본질적으로 팬케이크를 가능한 한 얇게 늘린 것입니다. 반죽은 액체 상태이며 평평하고 매우 뜨거운 표면에 부은 다음 즉시 넓고 종이처럼 얇은 원형으로 펴바릅니다. 크레이프는 역사적으로 메밀 재배와 연관이 깊은 프랑스 북서부의 브르타뉴 지방에서 유래했습니다. 메밀가루로 만든 짭짤한 버전은 갈레트라고 불리며 보통 햄, 달걀, 치즈를 채워 넣습니다. 달콤한 버전은 일반 백밀가루를 사용하며 버터와 설탕, 누텔라, 잼 또는 과일로 속을 채웁니다. 굽기 전에 보통 1시간 이상 반죽을 휴지시키는데 이는 글루텐을 이완시켜 크레이프가 골게 익고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 중 하나인 크레이프 수제트는 오렌지 버터 소스와 그랑 마르니에 또는 코인트로를 사용한 플랑베, 불을 붙여 풍미를 돋우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요리는 1895년 앙리 샤르팡티에라는 10대 웨이터가 웨일스 왕자에게 서빙하던 중 실수로 소스에 불을 붙이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3.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는 두툼하고 든든한 일본식 짭짤한 팬케이크로 양배추를 듬뿍 넣은 반죽에 돼지고기 삼겹살, 해산물, 면, 치즈 등의 다른 재료를 섞어 만듭니다. 오코노미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 야키는 구이를 뜻합니다. 기본 반죽은 밀가루, 달걀, 다시 육수, 잘게 썬 양배추로 만드는데 구워졌을 때 팬케이크의 부피를 키우고 약간 단맛을 냅니다. 크게 두 가지 지역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사카 스타일은 굽기 전에 모든 재료를 반죽에 섞습니다. 히로시마 스타일은 재료를 따로 겹겹이 쌓으며 야키소바면을 접어넣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도시는 어느 버전이 원조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코노미야키는 제2차 세계대전 중과 그 이후 쌀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배를 채우고 저렴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4. 호떡. 호떡은 위에 토핑을 얹는 대신 속을 채우는 한국의 길거리 팬케이크입니다. 효모로 발효시킨 반죽에 흑설탕, 계피, 부순 견과류를 섞어 넣은 뒤 철판 위에서 납작하게 눌러 겉은 황금빛으로 약간 바삭하게 익히고 속의 설탕은 뜨겁고 끈적한 시럽이 될 때까지 익힙니다. 중국 청나라에서 유래하여 19세기 조선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의 노점에서는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달콤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당면과 채소를 채운 짭짤한 변형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스피룰리나나 녹차를 넣어 만든 초록색 호떡도 현대적인 노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쫄깃하고 약간 바삭한 반죽과 액체 상태인 설탕 속 사이의 질감 대비는 호떡을 다른 속을 채운 팬케이크와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5. 파누카쿠. 파누카쿠는 버터를 바른 베이킹 접시에 부어 부풀어 오르고 굳을 때까지 구운 핀란드식 오븐 팬케이크로 황금빛 표면과 커스터드처럼 부드러운 중심부를 가집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스레인지용 팬케이크보다는 구운 달걀 요리에 더 가깝습니다. 반죽은 달걀, 우유, 밀가루, 설탕, 버터로 간단합니다. 높은 열에서 구워지면 납작하고 밀도가 높은 판 형태가 되며 이를 사각형으로 잘라 잼, 신선한 베리 또는 휘핑크림과 함께 따뜻하게 제공합니다. 핀란드에서 파누카쿠는 어린 시절 및 가정요리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로 대량 생산이 쉽기 때문에 흔한 학교 급식 메뉴이자 주말 아침 식사, 캠핑의 필수 메뉴입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오븐이 수행합니다. 이 요리는 스칸디나비아의 광범위한 오븐 팬케이크 전통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독일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간 더치 베이비도 포함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6. 파이클렛. 파이클렛은 호주, 뉴질랜드 및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두툼하며 약간 스펀지 같은 팬케이크입니다. 걸쭉한 반죽으로 만들며 표면에 기포가 생기고 가장자리가 마를 때까지 굽는데 미국식 팬케이크와 비슷하지만 지름이 더 작고 약간 더 밀도가 높습니다. 질감은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으며 보통 뜨거울 때보다는 실온에서 먹습니다. 오후 티타임 전통의 일부로 버터, 잼, 휘핑크림과 함께 제공됩니다. 파이클렛이라는 단어는 어둡고 끈적한 방을 지칭하는 웨일스어 용어에서 유래하여 오늘날의 단어로 발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톱 7. 더치 베이비. 더치 베이비는 굽는 동안 팬 안에서 극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나오자마자 가라앉는 커다란 오븐 팬케이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물 프라이팬에서 일어납니다. 부풀어 오르는 비결은 반죽을 넣기 전에 이미 녹은 버터가 담긴 아주 뜨거운 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옆면은 팬 벽을 타고 올라가고 중심부는 더 부드럽고 커스터드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기가 빠지면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버터 풍미가 나며 안쪽은 부드러운 그릇 모형의 팬케이크가 됩니다. 이름은 독일인을 뜻하는 독일어 도이치의 변형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팬케이크 전통을 가져온 사실을 반영합니다. 시애틀의 망카스 카페라는 레스토랑이 20세기 초에 이 요리와 이름을 대중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치 베이비는 대개 슈가 파우더와 레몬즙, 베리 또는 과일 콩포트를 곁들여 달콤하게 먹지만 훈제 연어, 허브 또는 치즈를 얹은 짭짤한 버전도 흔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8. 인제라. 인제라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사워도우 플랫브레드로 식사의 그릇이자 도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요리하는 동안 형성되는 작은 구멍들로 덮인 다공성 표면을 가진 크고 스펀지 같으며 약간 신맛이 나는 팬케이크로 스튜와 소스를 흡수하기에 좋습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 원산지인 고대 곡물인 테프로 만드는데 테프는 글루텐이 없고 철분이 풍부하며 약간 견과류 맛이 납니다. 반죽을 며칠 동안 발효시켜 신맛을 내고 스펀지 같은 표면을 만드는 기포를 생성합니다. 미타드라고 불리는 크고 평평한 점토 철판에서 한쪽 면만 익히며 익히지 않은 윗면에 모든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인제라 한 판을 나눠 먹는 것은 공동체의 식사 전통입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9. 카차파. 카차파는 옥수수 가루 대신 갓 간 신선한 옥수수로 만든 베네수엘라식 단옥수수 팬케이크입니다. 반죽은 걸쭉하고 질감이 약간 거칠며 옥수수 자체에서 나오는 천연 단맛이 납니다. 부다레라고 불리는 평평한 무쇠나 점토 철판 위에서 황금빛으로 다 익을 때까지 구운 다음 부드러운 흰색 치즈 한 조각을 감싸도록 접습니다.
달콤하고 밀도 높은 옥수수 팬케이크와 짭짤하고 크리미한 치즈 사이의 대비가 매력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상징하는 길거리 음식이자 가정식 중 하나로 하루 중 언제든 먹습니다. 카차파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 식민 지배 전 베네수엘라에 존재했던 원주민의 옥수수 재배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습니다. 정통 버전을 위해서는 신선한 옥수수가 필수적입니다. 통조림이나 냉동 옥수수는 동일한 질감이나 단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태의 카차파는 계절성을 강하게 띱니다. 상인들과 가정 요리사들이 1년 내내 가능한 변형 요리를 개발해왔지만 이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베네수엘라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이에서 베네수엘라 식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0. 지엔빙. 지엔빙은 중국의 길거리 음식이자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주로 녹두가루와 밀가루로 만든 얇은 반죽을 크고 둥근 철판 위에 원형으로 펴니다. 그런 다음 달걀 하나를 그 위에 직접 깨뜨려 표면 전체에 펴바릅니다. 반죽을 뒤집은 뒤 해선장과 칠리 소스를 바르고 쪽파, 고수, 바삭하게 튀긴 과자, 추이빙을 얹은 다음 콤팩트하게 접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동식 카트에서 일하는 상인에 의해 약 2분 만에 완료됩니다. 속도와 효율성은 지엔빙 문화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서 있거나 걸어가면서 이를 먹습니다. 지엔빙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리기구가 부족했던 삼국시대에 병사들이 불 위에 방패에 곡물 반죽을 구워 먹었다는 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달걀과 소스를 곁들인 현대적인 버전은 훨씬 나중에 개발되었지만 얇게 구운 곡물 크레이프라는 기본 개념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중국 전역에는 지역별로 다른 밀가루와 속재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엔빙은 국제적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1. 도사. 도사는 쌀과 검은 렌틸콩을 물에 불려 갈아서 하룻밤 동안 발효시킨 반죽으로 만든 남인도식 발효 크레이프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순한 신맛이 생기고 뜨거운 무쇠 철판 위에서 얇고 바삭하게 펴지는 가벼운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제대로 만든 도사는 종이처럼 얇고 황금빛이며 부러뜨릴 때 약간 부서질 정도로 바삭합니다. 가장 유명한 버전은 마살라 도사로 속을 향신료로 양념한 감자 믹스로 채우고 접어서 코코넛 처트니, 렌틸콩 기반의 채소 수프인 삼바르와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수십 가지의 종류가 더 있습니다. 세트 도사는 두툼하고 스펀지 같습니다. 라바 도사는 세몰리나를 사용하여 레이스 같은 질감을 내고 페사라투는 녹두로만 만듭니다. 이 요리는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남인도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효 단계는 영양학적 관점에서도 도사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쌀과 렌틸콩의 영양소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비타민 B를 생성합니다. 또한 발효는 환경 온도에 따라 8시간에서 16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반죽을 미리 계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2. 블리니. 슬라브 문화에서 블리니는 단순한 팬케이크 그 이상입니다. 블리니는 겨울의 끝을 축하하는 버터 축제인 마슬레니차의 핵심 상징입니다. 둥글고 황금빛인 모양은 고대 이교도 의식에서 태양을 담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의식은 엄격한 40일간의 사순절 금식 전 한 주 동안 먹고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블리니는 효모로 발효시키고 종종 메밀가루로 만드는데 이는 약간의 견과류 맛과 버터 및 사워크림을 머금기에 이상적인 다공성 질감을 부여합니다. 클래식한 서빙 방식은 사워크림과 캐비아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러시아 요리에서는 버터,
사워크림, 훈제 생선, 꿀 또는 잼과 함께 먹습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3. 포페르체. 포페르체는 18세기 수도원에서 성찬용 빵의 변형으로 시작된 미니어처 네덜란드식 팬케이크입니다. 제빵사들은 메밀가루와 효모를 혼합하면 크고 평평한 네덜란드식 파넨쿠켄보다 더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는 질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얕은 접시에 쌓아 올린 뒤 버터를 듬뿍 얹고 슈가 파우더를 아낌없이 뿌려 제공합니다. 버터는 쌓인 더미 사이로 녹아내립니다. 이 요리는 본질적으로 탐닉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작은 원형 홈이 있는 특수한 주물팬에서 포페르체를 익히며 손님 앞에서 하나씩 뒤집습니다. 이 팬은 오직 포페르체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전역의 거리 시장, 박람회, 겨울 축제에서 이러한 상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사랑받는 국민 위한 음식으로 여겨지며 오늘날까지 가장 잘 알려진 네덜란드 간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4. 아판발릭. 아판발릭은 질감이 거의 정반대인 두 가지 스타일로 제공되는 말레이시아식 접힌 팬케이크입니다. 아판발릭 테발이라 불리는 두꺼운 버전은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우며 밑면은 약간 바삭하고 둥근 팬에서 윗면이 굳을 때까지 천천히 익힌 뒤 속을 채우고 접습니다. 얇은 버전인 아판발릭 니피스는 전체적으로 바삭하고 과자 같습니다. 두 버전 모두 밀가루, 달걀, 코코넛 밀크, 베이킹소다 또는 효모로 만든 반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둘 다 붓은 볶은 땅콩, 설탕, 버터라는 고전적인 조합으로 속을 채우며 때때로 스위트콘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아팜이라는 이름은 쌀 팬케이크의 한 종류를 뜻하는 타미러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수세기 동안의 무역과 이주를 통해 들어온 말레이시아 식문화에 대한 남인도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 요리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전역의 파사르 말람이라 불리는 야시장에서 판매되며 가장 흔한 말레이시아 길거리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속재료는 부순 땅콩과 옥수수이지만 현대적인 거리 상인들은 초콜릿 스프링클, 치즈, 연유를 특징으로 하는 퓨전 메뉴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5. 바그리르. 바그리르는 한쪽 면만 익히는 모로코식 세몰리나 팬케이크입니다. 반죽은 고운 세몰리나, 밀가루, 효모, 베이킹 파우더로 만듭니다. 뜨거운 팬에 닿는 순간 수백 개의 작은 기포가 표면으로 올라와 터집니다. 이러한 수많은 구멍 덕분에 바그리르는 위에 붙는 것을 무엇이든 즉시 흡수합니다. 전통적인 취식 방법은 녹인 버터와 꿀 혼합물에 찍어 먹거나 위에 뿌려 먹는 것인데 이 혼합물은 순식간에 스펀지 같은 표면을 통과하여 스며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신 아르간 오일과 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견과류 향과 꽃향이 나는 모로코 특유의 조합입니다. 바그리르는 모로코의 아침 식사 및 티타임 음식으로 라마단 기간에 단식을 마치는 이프타르 식사 때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1000개의 구멍이 있는 팬케이크라고도 불립니다. 이름 자체는 아마지그어, 베르베리어에서 유래했으며 북아프리카 전역의 주식이 되기 전 이 요리의 베르베르 뿌리를 반영합니다. 질감은 부드럽고 거의 스펀지 같으며 세몰리나 덕분에 약간 쫄깃합니다. 절대 바삭하거나 빽빽하지 않으며 팬에 닿는 면은 매끄러움을 유지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톱 16. 박스티. 박스티는 아일랜드 중북부와 울스터 남부와 연관된 전통 아일랜드 감자 팬케이크입니다. 생감자를 갈아서 수분을 최대한 짠 다음 으깬 감자, 밀가루, 버터밀크, 달걀과 섞어 철판 위에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걸쭉한 반죽을 만듭니다. 그 결과 해시브라운과 같은 다른 튀긴 감자 요리와는 구별되는 독특하고 고운 입자의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현대적인 버전은 때때로 훈제 연어, 사워크림 또는 스튜 고기와 같은 속재료를 감싸서 접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7. 무르타박. 무르타박은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발견되는 속을 채운 팬케이크입니다. 공통점은 얇은 반죽을 짭짤한 속재료 주위로 늘리거나 접은 다음 겉이 바삭해질 때까지 기름이나 기에 팬으로 튀긴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무르타박은 로티 스타일의 반죽으로 만들어지는데 종이처럼 얇게 늘려 향신료로 양념한 다진 고기, 달걀, 양파 혼합물로 속을 채운 뒤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으로 접어 겉이 바삭해질 때까지 튀깁니다. 묽은 카레 소스나 절인 양파를 곁들여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무타바크 버전은 종종 더 얇고 바삭하여 속을 채운 팬케이크보다는 겹겹이 쌓인 페이스트리에 가까우며 짭짤한 것 외에도 바나나, 치즈 또는 견과류로 채운 달콤한 버전도 흔합니다. 무르타박이라는 단어는 접힌이라는 뜻의 아랍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늘린 반죽 안에 속을 싸는 기술을 설명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8. 카타에프. 카타에프는 한쪽 면만 익혀 윗면을 부드럽고 약간 끈적하게 남겨두는 아랍식 팬케이크입니다. 팬케이크가 다 익어 아직 따뜻할 때 반으로 접어 달콤한 화이트 치즈나 부순 견과류, 계피, 설탕 혼합물을 넣고 눌러 닫습니다. 이렇게 채워진 반달 모양은 황금빛으로 바삭해질 때까지 튀기거나 구운 뒤 장미수나 오렌지꽃 향이 나는 단순한 시럽이나 설탕 시럽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카타이프는 아랍세계 전역인서 거의 독점적인 라마단 음식입니다. 이 요리는 1000년 전 아바스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랍 요리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전히 행해지는 가장 오래된 팬케이크 전통 중 하나로 만듭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19. 세라비. 세라비는 고대 마타람 왕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가진 전통 인도네시아식 팬케이크입니다. 원래 귀족을 위해 왕실 요리사들이 만들었으며 쌀가루와 코코넛 밀크를 베이스로 만듭니다. 이 팬케이크는 전통적으로 숯불 위에서 작은 질그릇이나 점토팬에 요리되는데 이는 은은한 흙내음을 부여합니다. 서로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주요 지역 버전이 있습니다. 수라카르타시의 솔로 세라리는 맛을 가미하지 않고 평범하며 위에 진한 코코넛 설탕 시럽을 부어 제공합니다. 서부 자바의 반둥 세라비는 굽기 전에 반죽에 직접 토핑을 섞으며 판단, 잭프루트, 초콜릿 또는 옥수수와 같은 재료를 포함합니다. 반둥 버전은 더 다채롭고 다양한 반면 솔로 버전은 더 전통적입니다. 세라비는 자바 전역의 길거리 및 아침 시장 음식으로 작은 숯불 스토브를 차려놓고 주문 즉시 팬케이크를 굽는 상인들에 의해 판매됩니다. 쌀가루와 코코넛 밀크의 조합은 남인도와 스리랑카의 아팜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의 광범위한 쌀 기반 팬케이크 제품군에 속하게 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탑 20. 스벨레. 스벨레는 노르웨이의 두툼한 팬케이크로 약간 톡 쏘는 맛이 나고 부드러우며 버터밀크나 사워밀크를 넣은 반죽으로 만들어 순한 발효 풍미와 연한 질감을 가집니다. 크레이프보다는 두껍지만 미국식 팬케이크만큼 높지는 않으며 부드러운 안쪽과 가볍게 황금빛이 도는 표면을 가진 그 중간 정도의 형태입니다. 노르웨이 서부, 특히 피오르드 지역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수세대 동안 가정 베이킹의 주식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페리터미널과 주유소에서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따뜻하게 제공되며 달콤한 버터크림과 설탕 속 또는 브라운 치즈 한 조각과 함께 초승달 모양으로 접어먹습니다. 반죽 기반의 케이크이기 때문에 농장 주방에서 낭비를 피하기 위해 사워밀크나 캐피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재료를 토요일의 축하 요리로 바꾸었던 1300년대까지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팬케이크 전통을 살펴보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아침 식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요리 역사와 전 세계의 풍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번에도 숨겨진 음식 세계의 보물을 곧 공개하겠습니다.